안녕하세요. 온셈블의 유지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레이어 2와 레이어 3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레이어 1을 알아봤죠. 아크 인베스트가 그 레이어를 세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네트워크의 헬스에 관련된 레이어 1을 알아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레이어 2, 바이어 앤 셀러 비헤이비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 앤 셀러 비헤이비어는 말 그대로 이제 매수 매도자의 투자 행동을 이제 모니터링해주는 그런 계층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첫 번째 지표는 Realized Price, 실현 가격이라는 지표입니다. 아마도 오늘 배우는 모든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지표인데요. 어, 주식 종목에서 현재 가격의 주식수를 곱하면 시총이 되죠. 그런 것처럼 실현 가격의 총 공급량을 곱하면 실현 총액, Realized Capitaliz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현 가격은 현재 투자자들의 지갑에 보유 중인 코인들의 취득 당시 매수 가격의 평균치를 뜻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코인 거래 시점에서 코인이 팔린 가격, 그리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평균 가격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문 보고서들에서는 종종 이 실현 가격을 투자자들의 코스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 기준 가격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실현 가격이 그들의 원가가 되는 거죠. 매수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매수 원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시장 가격 대비 투자자들이 수익 상태인지 손실 상태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1년 전에 35,000달러 정도에 구매했다고 쳐보죠.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뭐 3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겠죠. 9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뭐 그와 좀 구매 시점은 좀 다르지만 미 대선이 있은 직후에 코인 강세가 될 거라고 이제 직감해서 그때 뭐 7만 달러 선에 구매를 했다고 해보죠. 뭐 앞선 1년 전에 3만 5천 달러에 산 것보다는 수익이 뭐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 현재 수익권인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3월 정고점이 7만 3천 달러에 구매한 사람들도 지금은 수익권이겠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지난 8개월 동안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7만 3천 달러 이후로 8개월 동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뭐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는 뭐 참지 못하고 뭐 5만 달러 아래서 손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8개월의 기나긴 조정을 잘 견디신 분들만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수 시점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 상태가 굉장히 많이 편차만별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매수 시점이 1년 이상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각 투자자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와 현재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큰 변동성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지 6개월 이내 투자자를 단기 투자자로 쇼텀 홀더라고 해서 STH로 분류하고요. 6개월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장기 투자자, LTH, 롱텀 홀더로 구분합니다. 원래 금융시장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이제 뭐 장기를 구분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엄청 작은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 글래스노드 기준으로 155일을 기준으로 이제 장기와 단기를 나누는데요. 대략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STH와 LTH들은 당연히 그 평균 매수 가격이 서로 다르겠죠. 그 앞에 예를 통해서 보자면 STH 그룹, 뭐 최근에 7만 달러 부근에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STH 그룹일 거고요. LTH는 정고점이나 뭐 1년 전 3만 5천 달러 정도에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LTH 그룹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둘의 수익 상태는 다르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LTH들은 이전 하락장이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코인을 매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 피크 부분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사이클 전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 미실현 수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TH들은 구간별로 수익인 구간도 있지만 대체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구간에 뛰어들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지 못하거나 뭐 손실이 나서 금방 뭐 시장을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전체에서 보시면 LTH들이 가치 투자자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래의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치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들 LTH들의 매매 패턴을 따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 더 딥,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사서 상승장에서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 가치 투자의 격언 중에 시장의 공포에 사서 시장의 광기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반대로 하죠. 그래서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격언을 잘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실현 가격 이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모델들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뭐 시가총액의 전체 기간 평균을 뭐 실현 가격에서 이제 차감하는 것처럼 약간의 일종의 변형을 줘서 만든 가격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현총액과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게 되죠. 네, 그러면 뭐 실현총액만 보면 되지, 아니 실현 가격만 보면 되지, 나머지 가격들을 봐서 뭐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차트에서 보듯이 이 하락장의 최하점에서 이들 가격 모델이 이제 지지선을 확보해주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락장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가격 모델을 같이 들여다보시는 게 내가 다시 어떤 점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URPD라는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RPD는 UTXO Realized Price Distribution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가진 지표인데요. 이것은 현재 지갑에 보관 중인 UTXO,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UTXO의 최종 가격과 수량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격대와 수량의 분포를 누적해서 보여준 일종의 매물대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가격대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에서 형성될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한 가격대가 내가 뭐 7만 달러에 샀는데 8만 달러하고 6만 달러에 큰 매물대가 있다고 하면 가격이 7만 달러에서 하락하면 6만 달러대역에서 한 1차 지지선이 이제 뭐 생성이 되겠구나. 이 정도 이제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상승이 되면 8만 달러대에서 한번 저항이 있겠는데 그때 한번 정체가 되겠네. 이때 한번 나는 한 번 더 살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선에서 저항선과 지지선이 형성될지를 미리 알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 차트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STH와 LTH로 구분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STH들은 LTH보다 시장에 민감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STH들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상승 시에는 보통보다 저항이 좀 더 강할 수 있고요. 하락 시에는 그 지지 강도가 약할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빨리 본전 찾고 나가야 되니까 팔 테고 내려갈 때는 내 본전을 더 잃기 싫어서 손절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요. 더 빨리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강도는 약하고 저항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시장의 국면이 지금 어디쯤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직전 상승장의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존버 중인 존버족이 LTH들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제 본전이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빨리 팔고 나가겠죠.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LTH들 때문에 어, 저항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된 LTH와 STH들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URPD는 가격 매물대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서 1차 지지선, 1차 저항이 생기면 한번 다시 살까 말까? 이렇게 그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지표는 Percentage Supply and Profit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지금까지 전체 발행된 코인들 중에서 현재, 현재 수익 상태인 코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이 고점인지 바닥인지 구분할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플라이 로스도 있는데요. 서플라이 로스는 프라핏과 정확히 반대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보시면 나머지 하나를 뭐 바로 유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보듯이 해당 지표는 상승점의 최고점에서 거의 이제 100% 가까운 값을 보이는데요. 반대로 하락장의 이제 바닥에서는 40%까지 따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0% 이하일 때 이제 하락장의 바닥, 시장의 바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95%가 넘어설 때 상승장에서 시장의 최고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은 이 값이 거의 99%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장의 마지막 구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를 통해서 이제 하락장의 바닥과 상승장의 최고점을 좀 생생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지표는 Realized Cap Herd Wave인데요. 크립토 시장에서 코인을 사놓고 대체로 팔지 않는 투자자들을 호들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호들은 예전에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개발자가 홀드라고 쓴다는 것을 호들이라고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 호들이 다른 개발자들이 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이게 맞는 단어인 것 같다라고 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들은 홀드, 그러니까 존보족이죠. 존보족의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들 웨이브는 각 보유 기간별로 투자자들의 보유량을 전체 발행량 대비 얼마나 되는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지표인데요. 그 지표로만 보면 단순히 이제 비율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 각각의 보유 기간의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매수 가격을 가중해서 보여주는 것이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웨이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들 웨이브의 이제 변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현 가격을 가중해주면 뭐가 좋으냐? 이 그래프에서처럼 단순히 물량 비율을 보여줄 때에 비해서 극적으로 이제 국면을 판단하기에 좋게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을 좀 더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죠. 이건 마치 거대 블랙홀 주변에서 이제 공간이 이제
막대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블록렌즈처럼 이제 왜곡돼서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어떤 세력이 더 영향을 크게 주는지 이제 하이라이트에 보여주는 거죠. 왜곡해서. 이런 걸 할 때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호들 웨이브를 보는 것보다 리얼라이즈 캡 호들 웨이브를 보시는 것이 투자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각 상승장의 고점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STH들인데요. 이들이 비중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승장의 피크 부근에서 STH의 비중이 60%를 넘어가게 돼요. 뭐 최고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승장을 지나오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60%를 넘어서면 최종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이제 반대로 해당 지표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STHD 이제 시장에서 자치를 감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STH들은 시장이 냉각됐을 때 귀신같이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떠났다가 자치를 종적을 감췄다가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에 미친 듯이 나타나서 이제 뭐 매수 세력이 되죠. 이거는 뭐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도 이제 깨지지 않는 법칙과도 같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혹자는 이제 뭐 불나방 투자라고도 하는데, 그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도 촛불로 뛰어드는 나방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뭐 이거는 뭐 비단 뭐 크립토 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불나방 투자는 주식 시장에서부터 이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점에서는 LTH들이 던지는 물량을 이들이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렬히 산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척해야 될 그런 투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LTH들의 형태, LTH들이 되셔야, 그래야 고래들과 함께 시장을 헤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격언 중에 이런 말도 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래나 LTH들이 하는 그 투자의 방향성과 같이 가셔야 내 본전을 잃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